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정훈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지난 대선 시기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선거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며 국방부의 대선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댓글 다는 것을 보고받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대선이 끝난 직후 이들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공적이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포상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계속된 추궁에 그것은 평상시 북한에 대한 공적에 관련해 준 것이지 선거 직후 줬다는 것은 아니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들이 올리거나 인용한 글의 소재와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견져 이슈의 종류나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글도 국정원 사건 때보다 4배가량 많은 300여 건에 이르러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본격적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장의 아로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장 전부를 기각해달라며 공세로 나왔고 검찰은 공안부 부장검사까지 공판에 참여해 반박하는 등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 등 아로 조직원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 조직을 구상했고 이 조직은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 운영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이 의원 등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로라는 조직이 실체가 있고 이것이 북한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기소할 생각은 하면서도 아로가 내란 음모의 사전 준비 과정에 속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아로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자 내란 음모의 거의 유일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도 논란이 됐는데요. 변호인단이 녹취록의 구체적 부분을 지목하지 않고 녹취록의 거의 전부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말로 하는 범죄인 만큼 녹취록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 준비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단신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논란과 기초연금 정부안 등 박근혜 정부 정책에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한전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저지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30여 명은 송전탑 공사 현장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를 막겠다며 오늘 오전 7시 30분께부터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 외교문서 수만 건이 무더기로 파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파기된 문서는 사본이고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어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 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파기 문서는 32,446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시카고대의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헨슨 교수,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인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어제 자산 가격의 경험적 분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세 학자가 오늘날 자산 가격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초를 놨다고 총평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